이번 시간은 벡터 미적분학 중에 벡터의 발산 그리고 발산의 정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델 연산자를 배웠죠. 델 연산자는 일종의 미분 연산자다. 미분 연산자인데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다. 이 미분이 우리가 미분하면 뭐 dt분의 d, 뭐 dx분의 d 뭐 이렇게만 써왔는데 편미분으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g분의 라운드 이게 다 더해진 형태다. 방향의 3차 공간상의 각각의 성분별로 미분을 구하는 건데 각각에 대해서 단위 벡터를 곱해준다. 곱해준다. 단위 벡터를 미분하라는 게 아니라 미분 연산과 단위 벡터를 붙이는 거를 같이 해달라는 거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스칼라 벡터의 스칼라 V의 기울기 그레디언트를 구했고요. 그냥 미분 연산자에다가 스칼라 필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냥 곱해주면 돼요. 스칼라기 때문에 곱해주면 됩니다. 좌표계가 좀 바뀌었을 때 메토딕 코에피션트를 붙이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델 연산자의 나머지 또 3개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벡터의 내적에 관련된 발산을 배우겠습니다. 영어로 다이버전스가 되겠죠. 그 다음 학습은 회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학습은 라플라시안이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의 발산 다이버전스 정의는 이렇습니다. 발산 다이버전스는 최적이 점 P도 줄어들 때 아주 작게 만드는 거죠.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줄어들 때 단위 면적당 밖으로 유출되는 선속. 자, 우리가 밖으로 유출되는 선속은 폐 면적분이죠. 폐 면적분인데 단위 면적 사실은 최적이 되겠네. 단위 최적 델타 V로 나눠주고 그거를 단위 최적을 점점 작게 만든다. 안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수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버전스 A, 벡터 A의 다이버전스는 델 연산자와 A 벡터를 내적한 꼴인데 그 의미는 폐 면적분을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고 그거를 0으로 축소시켰을 때 무한대가 아니에요. 0으로 축소시켰을 때 그 값이 바로 벡터 A의 발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에서 발산값은 얼마인가? 자,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점 P에서 선속이 나가죠. 두 번째 B는 선속이 들어옵니다. 얘는 그냥 통과되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소스라고 부릅니다. 얘는 수도꼭지가 아니라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수구 같은 구멍이죠. 하수구 구멍. 우리가 부엌에 가면 싱크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싱크라고 부릅니다. 싱크. 물이 빨려 들어가는 거. 싱크. 자, 요건 그냥 파이프죠. 들어간 만큼 나가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폐 곡면을 그립니다. 자, closed surface. 나중에 이거를 점점 작게 만들어요. P점에 가깝게 축소를 하는 거죠. 델타 V가 0으로 가니까 아무리 축소해도 P점에서 나오니까 이 순선속은 무조건 플러스 값이 나올 겁니다. 크기는 얼마나 많이 하살표가 나오느냐가 될 거고요.
어쨌든 하살표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 여기 나가는 게 하나도 없죠. 반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들어오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요 폐곡면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들어가니까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얘는 잘 볼게요.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하나, 둘, 셋, 4개가 나가죠. 그러면 들어온 게 그대로 나가니까 순선속은 0이죠. 0. 그래서 여기는 발산을 취하면 0이 나올 겁니다. 0이 나올 겁니다. 자, 발산은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상에 소스가 있느냐 혹은 싱크가 있느냐 라는 것을 파악할 때 아주 유용한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들을 한번 실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이버전스 A까지 정의를 했고 그게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것까지 했는데 이게 왜 될 연산자와 A 벡터에 내적으로 표현되는지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정의식이 내적 A와 같이 되는지를 유도를 해보자 라는 게 3.6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라는 벡터를 표현해 봐야 되겠죠. 일단 직각좌표계로 시작하겠습니다. 직각좌표계. 자, 일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A 벡터를. A 벡터는 AX 성분, AY 성분, AZ 성분 3개가 있을 거고요. 각각은 XYZ로 표현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얘만 한번 고려해 보자. 나머지도 고려할 텐데 일단 얘만 고려해 보자. 자, 그럼 요거를 테일러 곱수로 한번 전개해 보자. 테일러 곱수라는 거는 수학에서 배우셨죠. 어떤 임의의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다항식으로 함수를 모를 때 근사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테일러 곱수로 묘사하면 그 가운데 점, 가운데 값, 이건 가운데 중심값, 그리고 중심값에 대해서 x만큼 이동했을 때 값, y로 조금 이동했을 때 값, 그리고 z로 조금 이동했을 때 값, 이게 1차 미분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각각 x, y, z에 대해서 2차 미분으로 표현되는 거 더하기 x, y, z에 대해서 3차 미분으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테일러 곱수입니다. 곱수라는 게 무한대로 가니까. 근데 2차항부터는 고차항이라 그래서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테일러 곱수 전개에서 함수를 모를 때 그 가운데 값, 중심값과 x, y, z 각각의 미소 변화 1차 미분으로만 표현하자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V가 무한대가 0이에요. 0으로 가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점을 P점 X0, Y0, Z0로 하고, 그리고 X에 대해서는 DX만큼, 이 길이가 DX, Y에 대해서 DY, 그리고 Z에 대해서 DZ이라고 표현하자. 그리고 한번 요 폐 면적분을 구하자. 자, 그러려면 면이 6개죠. 정육면체니까 윗면, 아랫면, 앞면, 뒷면, 왼쪽, 오른쪽에서 6개의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쪽이 X축이니까
앞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앞면. 그럼 일단 dx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ds 벡터는 앞면은 dy dz의 ax가 되겠죠. 앞으로 나가는 벡터니까 ax 벡터를 갖습니다. 그 점, 앞면의 점은 yz는 그대로인데 요거랑 똑같은데 앞으로만 나왔으니까 x0만 달라졌는데 여기가 dx니까 반만 온 거죠. 가운데가 P점이니까 2분의 dx x0 더하기 2분의 dx다. 자, 그 다음에 앞면에서의 ax 벡터를 보자. 그러면 요 중심점은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x 빼기 x0 했더니 2분의 dx만 남겠죠. 2분의 dx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x p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하려고 봤더니 y는 변한 게 없으니까 y 빼기 y0는 0입니다. 그리고 z 빼기 z0도 0이죠. 그래서 앞면은 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엔 뒷면을 볼게요. 뒷면은 자, 이번엔 dx는 뒷면이니까 면적선은 똑같은데 방향만 ax죠. 방향만 ax. 자, 우리가 선적분할 때는 ax, ay, az를 마이너스를 절대 주지 않고 적분 구간만 바꾸는데 면적에서는 마이너스를 줘야 돼요. 벡터 방향이 뒷면인 경우에는 무조건 a, y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를 주는 거고요. 자, P점을 봤더니 뒷면을 봤더니 그 점이 x만 변하는데 d로 갔으니까 앞쪽이 x축이니까 뒤쪽은 마이너스 2분의 dx겠죠. 길이가 2분의 dx인데 그거에 반만 d로 갔으니까 x제로만 변한다. 그리고 y제로 z제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a 벡터를 써주면 중심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dx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dx가 될 거다. 이번에 발산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가정하고 앞면을 구했죠. 앞면을 구했고 그 다음에 뒷면을 구했어요. 자, ay, hs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ax로 어쨌든 성분을 가지니까 내적을 하면 ax만 살아남고 ay 성분이나 az 성분은 어차피 0이 됩니다. 90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면과 뒷면에 앞면 더하기 뒷면을 해보자. 그래서 앞면과 뒷면을 면적분하면 자, 요거와 요걸 더해주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겠죠. 얘는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줘서 이거 플러스가 되는데 2분의 dx 더하기 2분의 dx니까 dx가 나올 거고 여기 dx가 나올 거고 자, 그리고 미소 면적 벡터에서 dy, dz이 있으니까 dx, dy, dz의 요항 이렇게 붙을 것이다. 자, 다른 말로 하면 dx, dy, dz는 델타 v니까 델타 v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x. 자, P점인데 P점은 안 써도 되고 자, 델타 v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x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윗면과 아랫면을 구해요. 윗면과 아랫면. 그러면 벡터가 az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윗면과 아랫면을 하면 아이고 잘못 썼네요. az 라운드 az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하면 여기는 AY 마이너스 AY라서 똑같이 테일러 곱수 전개하고 풀게 되면 좌면과 우면을 더하면 고항은 라운드 Y분의 AY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자, 윗면 아랫면 왼쪽 오른쪽 앞뒤 했더니 하나 둘 세 개가 나온 거죠. 자, 이걸 다시 쓰면 델타 V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AZ 델타 V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Z. 자, 그러면 요 6개 면을 다 더하면 요 항은 요거에 델타 V가 곱해진 게 되는데 델타 V를 나눠주니까 요값만 남겠죠. 자, 그랬더니 요걸 잘 봤더니 요 값은 요것과 같더라. 왜? 델 연산자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Y 라운드 Z분의 라운드 AZ인데 A가 AX, AY, AZ, AZS로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내적한 결과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단위 벡터 된다 없어지고 서로 수직한 건 또 0이 되고 그래서 표시하면 요 유도식으로 구한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얘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벡터 A의 발사는 정의는 최적 어떤 P점을 둘러싼 최적을 뚫고 나가는 순선속 폐 면적분인데 그 최적이 점점 작아질 경우 0입니다. 0 작아질 경우에 식을 정리해서 테일러 곱수로 정리해 봤더니 간단히 델 연산자와 A 벡터를 내적한 것과 같다 라는 게 3.6절의 결론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점 P에서의 벡터장 A의 발사는 이렇게 정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거를 또 정리해서 했더니 이게 수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벡터 A의 발사는 적분을 한 다음에 폐 면적분을 한 다음에 델타 V로 나눠주고 그 델타 V를 0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정의식. 이렇게 구해도 되고 요거를 테일러 곱수로 정리해서 6개의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봤더니 그 적분해서 델타 V로 나눠줬더니 델 연산자와 A 벡터와 내적한 거랑 같다 입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온통좌표계에서도 유도를 해야 되겠죠. 온통좌표계도 유도할 줄 알아야 되고 구좌표계도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레디언트처럼 미분소에다 그냥 매트릭 코에피션트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좀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다음 장에서 심화학습으로 내적을 이용해서 온통좌표계에서의 발산의식을 유도해보자 라는 겁니다. 온통좌표계에서 델 연산자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로우만 곱해주면 되죠. 각도에 대해서 곱해주면 되고 벡터 A는 온통좌표계에서 A로 A파이 AZ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내적하면 되겠죠. 얘랑 내적하면 됩니다. 내적하면 되는데 꼭 주의하실 게 요 성분 나머지는 쉽게 되실 텐데
요 성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요게 우리가 FG라는 함수 두 개를 미분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F 미분 G 더하기 FG 미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한 값. 그러면 노는 지워지니까 요것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고 얘를 그대로 둔 값. 그러면 로우를 미분하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로우분의 A로 두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두 개를 하나의 식으로 쓴 게 요거다. 가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냐? 나머지는 하나인데 왜 두 개가 나오냐? 자, 그 이유는 요 성분과 요 성분을 내적하면 어떻게 되죠? 요 식을 A로우를 앞에 붙이고 라운드 로분에 라운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항을 미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 자, 그러면 요 벡터는 그대로 들어가고 자, 요 식에 의해서 첫 번째 미분 뒤에 거 써주고 첫 번째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거를 자기가 미분하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게 돼서 요거만 남습니다. 요항이 요거예요. 요항이 요거랑 같고요. 그리고 A로우는 1이기 때문에 요거만 남습니다. 자, 요거와 요거를 내적한 것은 요 값이 된다.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로우가 있기 때문에 요항과 요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요항을 내적하게 되겠죠.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그냥 0이 되는데 운송좌표계에서는 이게 로우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식을 쓰면 A파이 그대로 여기 넣어주고 자, 로우분의 1에 라운드 파이죠. 라운드 파이분의 A로 이걸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게 요거예요. 자, 요항은 A파이랑 A로우를 내적하면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됩니다. 근데 얘를 잘 보면 A로우 단위 벡터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온줄 하나 잡을게요. 자, A로우 벡터고 요게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D파이라고 할게요. 자, A로우 벡터가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요 파이 값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파이에 따라서 A로우 벡터가 뱅그로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에 대해서 요 A로우 벡터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0이 되지 않고 여기에 수직한 성분 벡터 요 값이 나오겠죠. 요거의 변화량. 자, 파이에 따른 A로우 벡터의 변화는 자, 여기서 A로우인데 파이만큼 변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차이는 요 벡터겠죠.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뺀 벡터는 요 벡터가 될 테니까
요 벡터 방향은 바로 A 파이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성분은 A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파이와 A 파이를 내적하면 1이 되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고 로 분의 A로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 항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나머지 항들은 다 이렇게 상호 내적하면 사라지는데 요 항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 요거를 유도하려면 자, 요거 3개와 요거 3개를 각각 내적해서 9개가 나오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9개가 나오면 그 중에 이렇게 따져서 없어질 거 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 하다 보면 다 없어지고 요 항만 이렇게 2개가 살아남습니다. 나머지 항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해보면 다 사라지고 요 세 항과 여기 하나가 추가가 돼서 나오는데 요 값이 요 값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심화학습에 쓴 거는 여기 유도가 쉽진 않거든요. 개념을 파악하는 게. 그래서 좀 더 전자기하에 관심 많은 학생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책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그 개념만 설명드리고 더 이상 유도를 하진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자표기는 좀 더 복잡한데 구자표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한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발산의 정리. 자, 3.5절의 발산은 발산의 정의를 갖다가 유도를 해봤더니 델 연산자와 벡터 A의 내적과 같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피에서 벡터 정의의 발산은 자꾸 틀렸네. 이게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자, 요거를 좀 더 고민해 보자. 그래서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발산의 정리입니다. 영어로 다이버전스 시어럼이고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임의의 벡터 A를 폐선적분한 이 결과는 벡터 A를 발산 내적을 델 연산자와 내적을 취해서 발산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최적 적분한 것과 같다. 자, 폐곡면 S를 통해 나가는 벡터 장애의 선속은 A의 발산은 델 A죠. 델 A의 최적 적분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온통으로 돼 있는 폐곡면을 잡아 볼게요. 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잡아 볼게요. 자, 여기에 폐선적분, 요 빨간 거를 벡터 A라고 했을 때 폐선적분하는 것이 왼쪽이죠. 왼쪽. 요건데 요거를 오른쪽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작은 최적을 잡아볼게요. 작은 최적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걸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최적 안에 선속이 나가겠죠. 벡터 A라는 게 있으니까 벡터 A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도 똑같이 정육면체 하나를 잡아볼게요. 잡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면 빨간 것들은 나가는 건데 파란 걸 보니까 나가는데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벡터 합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작은 정육면체를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최적
델타 V에 의해서 나가는 요 밑으로 나가는 거와 요 밑에 정류면체의 위로 나가는 건 서로 캔슬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A의 폐 선적분을 이 전체 부피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그걸 K개로 쪼갠다. K개로 쪼갠다. 그러면 요 K개로 쪼갠 거에 각각의 선적분한 거를 다 더한 것과 겉면만 더한 거는 같다. 이해하시겠죠? 왜? 안에서 더하고 빼지는 건 다 없어지니까 남는 건 뭐만 있겠어요? 겉면만 남아있겠죠. 겉면으로 나가는 것만 남아있고 안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건 서로 다 캔슬돼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분모의 델타 VK를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분자의 델타 VK를 곱할 수 있겠죠. 그럼 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 근데 잘 보니까 요 식은 뭐죠? 델다 A죠. 델다 A.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요 식에 의해서 델다 A가 되는 거죠. 델다 A. 그러면 식을 다시 쓰면 인테그랄 남고 델다 A에 요 오른쪽 거 추가된 거 요게 넣어지는 거죠. 이걸 적분으로 바꾸면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델타 VK는 dV로 그리고 요 가운데 자는 그냥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 선적분으로 구한 결과랑 발산을 한 다음에 최적 적분을 해서 구한 거랑 같다. 그러면 둘 중에 편한 걸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결과가 발산의 정리, 다이버전스 시오름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어떤 벡터에 대해서도 성립되기 때문에 거의 그 공리예요, 공리. 그래서 언제나 성립된다라고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여태까지 한 걸 가지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발산을 구하시오. 벡터가 주어졌을 때 발산을 구하시오. 그럼 뭘 하면 되죠? 델 연산자랑 내적만 치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성분을 미분해서 더한 겁니다. 더한 거. 자, 그러면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y지. 자, y는 없으니까 얘는 0. 그리고 요거를 z에 대해 미분하면 x.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좌표가 다르면 온통 좌표계다 그러면 식이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유도됐는지 정도만 개념만 이해하시고, 자, 개념은 이해하시고 외우진 말자.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요 그 식을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로분의 1 라운드 로에 가로 열고 라운드 곱하기 로우 사인 파이가 되겠죠. 로우 사인 파이인데 로우가 하나 더 있으니까 로우 제곱 사인 파이. 자, 그러면 로분의 1에 2로우 사인 파이. 그래서 2 사인 파이가 하나 나오고, 자, 더하기 로분의 1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로우 제곱 z. 근데 파이 함수가 아니니까 얘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운드 z분의 라운드 z 코사인 파이. 그럼 z만 미분이 되니까 코사인 파이. 그래서 코사인 파이가 남습니다. 얘는 사라지고 얘는 코사인 파이, 얘는 2 사인 파이.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여러분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내적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산의 정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G라는 벡터가 주어졌어요. 좌표계는 온통 좌표계. 근데 로가 1이고 Z는 0에서부터 1까지. 파이는 그럼 당연히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있겠죠. 이 온통 밖으로 나오는 G의 플럭스를 구하시오. 뭘 하자는 거죠? G 벡터를 폐선적분하자는 거죠. 자, 방법 1. 요걸 직접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려야 되겠죠. 자, 요 밑면은 Z = 0인 면. 그 다음에 윗면은 Z = 1인 점. 그리고 여기는 옆면은 로 = 1인 점이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선적분해야 되니까 그 미소 면적 벡터를 구해야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 옆면에 대해서 방향은 A로 방향이니까 DZ 로우 D파이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때 노우는 1입니다. 노우는 1. 자, 윗면. 자, AZ 방향이죠. 그리고 로우 D로우 D파이. 자, 밑면. 이번엔 마이너스 AZ죠. 그리고 미소 면적은 로우 D로우 D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윗면에 대해서 해볼까요? 자, 전체 플럭스는 플럭스 탑, 플럭스 사이드, 플럭스 바텀의 합이에요. 탑, 사이드, 바텀. 자, 그럼 플럭스 탑은 자, 요 면적 D로우에 대해서 로우는 0에서 1까지, 파이에 대해서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자, G 벡터 12에 마이너스 2, Z가 1이니까 그냥 2겠죠. Z는 1이니까. 자, 2 로우 A로우 더하기 AZ 내적 로우 D로우 D파이 AZ. 자, 그러면 A로우 방향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AZ 단위 벡터는 내적하면 1. 자, 그럼 식을 쓰면 로우는 0에서부터 1까지, 파이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10에 2에 마이너스 2 로우 D로우 D파이. 이를 하면 탑면에 선속 푸사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 푸사이 사이드는, 자, 파이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Z는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12에 마이너스 2Z, 그 다음에 로우는 1이니까 A로우 더하기 AZ 벡터 내적 로우는 1이니까 필요 없고 D파이 DZ A로우. 자, 그러면 AZ는 내적하면 0이니까 없어지고, 다시 쓰면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Z는 0에서 1까지, 12에 마이너스 2Z, 그리고 D파이 DZ. 요걸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파이 바텀까지 한 다음에 똑같이 아마 탑하고 하면 유사하게 유도가 될 겁니다. Z가 0인 거를 빼고 보호가 마이너스인 거 빼고 3개를 구하면 전체 플럭스는 파이 탑, 푸사이 탑, 푸사이 사이드, 푸사이 바텀 3개를 더하게 되면 전체 선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방법 1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2. 자, 발산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얘를 했더니 3개 면을 구해야 돼요. 탑, 사이드, 바텀인데 각각도 적분을 2번씩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보자. 자, 구해보자. 그러면 델타 G를 구하면 되겠죠? 델타 G를 구하면 되겠다. 델타 G를 요 식을 써가지고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걸 구하면 어떻게 되죠? 로우분의 1 라운드 로우분의 라운드 로우 곱하기 12의 2z 그 다음에 로우가 되겠죠. 얘는 없고 파이 성분이 없으니까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12의 마이너스 2z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로우 제곱이니까 로우분의 1 2분의 1 로우 12의 마이너스 2z가 될 거고요. 왼쪽 거는 그러면 아니요 2분의 1이 아니죠. 마이너스 2 네. 자, 오른쪽 거는 z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2의 마이너스 2z가 되겠죠. 자. 이거 잘못했네요. 이게 로우 제곱 10 로우 제곱 2의 마이너스 2z인데 라운드 로우분의 라운드니까 로우 제곱을 미분하면 2로우가 되겠죠. 그래서 22의 마이너스 2z의 로우인데 앞에 로우분의 1이라서 지워져 가지고 얘 값은 22의 마이너스 2z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겠죠. 0. 그래서 0을 최적 촉분해봤자 0이니까 얘는 0. 쉽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발산의 정리는 이 면적분, 폐의 면적분이 어려울 때 발산을 구해서 최적 촉분하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할 수 있다. 그럴 때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